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눈가에 주름 하나, 희끗해진 머리카락 한 올에서 흘러간 세월의 무게를 문득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 늙음, 노화. 우리는 이 단어들 앞에서 조금은 작아지고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쏙쏙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음만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늙어감이라는 이 거대한 삶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은 지혜와 삶의 완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늙어감에 대한 그들의 깊은 통찰을 빌려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내리막길이 아니라 더 넓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혜의 언덕을 오르는 길이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의 거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거울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삶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분은 유교의 큰 스승, 공자입니다. 공자에게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배움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지도이지 않습니까? 15소년의 다짐이 70 노인의 완벽한 자유로 피어나는 과정. 우리가 지나온 30대, 40대, 50대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모든 과정이 종심소욕불유구라는 지혜의 경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었음을 공자는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어 생긴 주름과 경험은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옥의 단단함이며 세상의 이치를 너르게 품게 되는 지천명의 깊이이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걸림없이 이해하게 되는 이순의 너그러움입니다. 늙음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듯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인격과 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공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움으로 근심도 잊어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는 나이 드는 것조차 잊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 혹은 자녀를 모두 키워낸 후 찾아오는 시간들을 상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늙음을 잊고 다시 한번 청춘의 열정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길을 걸어볼까요? 인위적인 노력을 넘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말하는 노자의 길입니다. 어느 날 노쇠한 노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입을 벌리며 물었습니다. 내 입안을 보라. 단단한 치아는 다 빠졌지만 부드러운 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이 짧은 질문 속에 노자가 바라보는 늙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것은 세월 속에서 부서지고 사라지지만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오래도록 남아 제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맞서 팽팽하게 젊음을 유지하려는 단단한 치아가 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지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나요? 노자는 말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늙음이라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혀가 되라고 말입니다. 억지로 노화를 막으려 애쓰는
유의의 삶은 고통을 낳지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는 무의의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늙어감의 미학입니다. 노자의 지혜를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간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그는 늙음과 죽음마저도 초월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늙음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순환 과정 속 아름다운 한 부분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지는 나에게 형체를 주어 태어나게 하고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며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얼마나 경이로운 관점입니까? 젊음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노년의 편안함이 선물처럼 주어지고 치열했던 삶이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고요한 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유년의 봄, 청춘의 여름, 작년의 가을을 지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편안히 내려놓고 지혜를 거두는 풍요로운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장자의 일화는 이러한 그의 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늙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잠시 이 모습으로 머물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공자의 완성, 노자의 유연함, 장자의 초월,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처럼 늙음을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긍정하며 그 안에서 깊은 의미와 지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가겠습니다. 동양 철학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생각이 있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쪽 거울, 서양 철학의 거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거울은 이성이라는 빛을 통해 늙음을 조명하며 욕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광장, 그곳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을 만납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는 늙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이 지긋한 노인 케팔로스에게 묻습니다. 노년의 삶은 어떠신가요? 괴롭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케팔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난 주인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평화와 자유를 느끼네. 젊은 시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육체적 욕망이라는 성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에 깊이 동의하며 늙음에 대한 통찰을 던집니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는 늙음도 가벼운 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늙음뿐만 아니라 젊음조차 힘겨운 법이라네. 결국 늙음의 고통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즉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감각적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며 덕을 쌓아온 사람에게 노년은 쇠락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평온을 얻는 최고의 시기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늙음을 영혼의 귀향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쓰러질 불완전한 감옥과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보았죠. 노화는
이 육체라는 감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영혼이 마침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숭고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욕망과 소란이 잦아든 고요한 노년의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자기 영혼을 돌보고 평생 추구해온 삶의 진리를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노년은 철학적 삶의 절정이자 완성인 셈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늙음을 바라봅니다. 그는 수사학에서 노인들이 오랜 경험 덕분에 매우 신중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속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현실적인 모습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노인들이 가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천적 지혜, 이것이야말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동체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인 중용,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덕목은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은이의 무모함과 노인의 지나친 비관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평생에 걸쳐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현명하게 늙어가는 방법입니다. 동양의 철학이 자연에 순응하며 늙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이야기했다면, 서양의 철학은 이성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늙음을 극복하여 영혼의 자유와 완성을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거울 모두 늙음을 삶의 끝이 아닌 가장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단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늙어감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동양의 거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늙음은 평생 갈고 닦은 지혜의 완성이며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세월을 끌어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자연의 순환 속에서 편안함과 쉼을 얻는 과정이라고. 서양의 거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늙음은 들끓던 욕망이라는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자유이며,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귀향이고,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실천적 지혜로 행복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이제 두 거울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은 더 이상 상실이나 쇠락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을 성실히 살아냈다는 훈장이며 지혜와 통찰이 깊어졌다는 증표입니다. 젊음이 뜨거운 불꽃의 아름다움을 가졌다면, 노년은 깊고 은은한 등불의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역할은 같지만 그 빛은 더 따뜻하고 더 멀리, 더 오래 갑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화에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깊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며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백세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